가정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수요일 황금빛 100세 시대. 자, 돈키호테 일부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반짝반짝 황금빛 100세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연금저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맞아요.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연금 준비나 재무 설계 같은 거 준비하시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 연금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길어봐야 이제 퇴직이 한 10년도 채 안 남은 분들, 맞아. 또는 뭐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이제 뭐 효과적으로 저축을 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대부분 좀 50대가 넘는 분들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로 막 닥쳐올 때 그제서야 조금 그렇죠. 이제 느껴지는 맞아요. 거죠. 필요하구나. 맞아요. 아무래도 20, 30대 젊을 때부터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게 바로 노후 대비일 텐데 특히나 사회초년생일 때는 내가 벌어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소비도 좀 늘어나는 편이고 나중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자녀가 사회 초년생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혹은 내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다 이런 경우라면 정말 잘 들어주세요. 이제 오늘 재한 씨랑 머니킹이 알려주는 목돈 모으기 꿀팁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목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죠. 목돈 네. 모으기 쉽고 간단합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진짜요? 매우 원리, 쉽습니다. 원리만 알면 사실 네. 정말 간단하죠. 아, 네. 뭐든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매우 쉽습니다. 그럼요. 뭐야. 실행이 어려운 거잖아. 그렇죠. 자, 어쨌든 실행조차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리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그 원리를 알고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저기 돈은 세고 저축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릴 때부터 잘 저축을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면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쵸? 시작. 그렇죠. 네. 뭐 이거 또 시작을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음. 소비를 줄여라, 돈을 쓰지 말아라 하니까 입이 닳도록 들으셨을 테니까 맞아요. 오늘은 이런 것 좀 배제하고 이제 뭐부터 어떻게 실행해 볼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분들이 통장 쪼개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또 일부는 아마 실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막 무작정 통장이 막 여러 개면 그게 된 거다 아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몇 번이나 강조해서 들었던 게 통장 쪼개기라는 방법인데 네. 통장이 일단 여러 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통장이 일단 여러 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는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혜경 씨 돈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를 하는 게 뭔가요? 돈 모으는데 방해하는 거요. 네. 연애? 아, 맞아요. 홈쇼핑? 어허. 지름신? 맞아요. 어. 네, 우리가 아까도 행복의 주체는 나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돈 모으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건 바로 자신입니다. 네. 그렇구나. 역시 그쵸? 내가 문제였군요. 네,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뭐가 하고 싶고 돈만 생기면 뭐가 사고 싶고 맞아. 떠나고 네, 싶고. 떠나고 싶고 어. 그쵸 막 그래서 나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건가 그죠 문제다잉 내 마음속에 갔다 왔나 봐요. 네 문제입니다. 역시 네. 내가 문제였어요. 네. 네, 최지혜 전문가 말대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거는 절제죠.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제어가 됩니까? 이게?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그렇기 음. 때문에 통장 쪼개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를 시시때때로 지출하는 요 이벤트 자금 때문인데요. 그 비용을 반드시 나가야 하는 목적 순으로 매달 따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우선 내가 급여로 순수 입금되는 돈이 250이다. 보통 사회초년생분들은 이제 뭐 사대보험료 이런 거 다 떼고 25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마다 꼭 챙겨야 하는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 혜경 씨 뭐가 있죠? 뭐 명절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 생신, 친구들 생일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부모님 용돈이나 뭐 옷 같은 거 살 수도 있고요. 미혼인 분들은 조카 용돈 같은 거 챙겨줄 수 있죠. 저도 이제 곧 챙겨야 돼요. 그렇죠. 예. 줄줄이. 네. 또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 등이 있어요. 아까 또 애인이 있으시면 여자친구, 남친, 여친을 위한 생일 선물, 네, 100일, 200일 기념일, 100일, 200일 챙기지 마세요. 네. 어쨌든 네. 1주년, 2주년만 챙깁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사나 기념일 때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간다고 치면 1년에 1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한 달에 내 월급 급여에서 10만 원씩 기념일 통장에 모으는 거죠. 네. 또 우리가 뭐 여름 휴가, 나 여행 안 가면 못 살아.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를 비롯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을 간다고 치면 그렇죠. 한 번 여행 갈 때 나가는 비용을 넉넉하게 잡으세요. 100만 원. 생각하면 매달 경비로도 20만 원을 또 다른 통장에 모아두시는 거죠. 네. 뭐 100만 사실- 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네. 12로 나눠야 아, 되니까. 그렇죠. 매달. 그렇죠. 여유 있게 이제 마음의 여유를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너무 돈을 모으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안 됩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안 쓸 그런- 때도 스트레스 받고 모을 때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좋아. 오늘 내용을 집중해서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청약도 해야죠. 일단 10만 원씩 맞아. 나가지 않습니까? 네. 청약 통장을 매달 1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그럼 일단 대략 한 달에 3에서 4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내 급여의 20% 가까운 돈이 이미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외에도 나는 뭐 직업특성상 중고차를 꼭 사야 한다. 아니면 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 있다. 뭐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또 나눠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통장에 이름표를 달아야 해요. 네.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이름표를 붙여줘. 그렇죠.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할 통장, 뭐 기념일을 챙길 통장, 뭐 여행 통장,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네.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이름표를 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름표를 단다. 그러면 기억을 하기도 쉬울 것 같네요. 그쵸, 그쵸. 나중에 그 돈을 쓸 때도 여기는 이거에 관련된 거니까 딴 건 쓰지 말아야지. 뭐 이럴 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통장을 쪼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방금 전에 최지혜 전문가도 얘기했듯이 뭐 돈을 모으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라고 했죠? 나. 네, 나라고 했죠. 자신이기 네. 때문에 목적에 맞는 통장을 분류함으로써 이제 이런 지출 규모의 브레이크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만큼의 돈만 모아둔다고 하면 이걸 이제 한눈에 보기가 쉽겠죠. 이 모아둔 돈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돈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지출 관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눠놓고 거기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일단 지출이 어디서 새나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보통은 하나의 계좌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 계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나누다 보면은 신규로 개설해야 되는 계좌가 너무 많은데요. 네. 최소 일단 4개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다수 계좌 제한이라고 해서 20일에 한 번씩만 한 계좌를 트실 수 있으세요.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급여 때마다 한 번씩 가셔서 만드시면 되고 또 그리고 바로 만드시면 한도 제한 계좌가 이제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뭐 제한을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급여를 잠깐 동안 옮겨 놓으셔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금방 풀리니까 그렇게 해서 4달이면 벌써 4개네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군요. 네, 네. 자, 목돈 마련의 기본은 일명 통장 쪼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순히 쪼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쪼개둬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사용할 만큼의 돈만 모아두면 내가 쓰는 지출의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는 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장 쪼개기 다음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통장을 나눠놨으면 이제 모아야겠죠. 음. 저축을 해야겠죠, 이제. 네. 이벤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서 분류를 해놨다면 이제 목돈 모으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축 어떻게 해야지 목돈이 모여요? 우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귀가 닳도록 이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시드머니 너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 머니 아니고 시어머니 머니 아닙니다. 네, 시드머니가 중요한데요. 네, 시드 이제 씨앗. 이렇게 씨앗이 될 만한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정도는 있어야 뭐 청약 계약할 때도 잔금 치르실 수 있고 또 적절한 투자도 가능하고 예금이나 거치로 뭐 좋은 상품으로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창업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회 초년생들한테 1억 너무 많습니다. 너무 커요. 네, 그렇게 멀리 가지 마세요. 일단 5천만 모아보는 거예요. 네. 일단 5천이라도 모아봅시다, 진짜. 네. 이렇게 모아본 분들은 1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베이스, 그러니까 기초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욕심이 알아서 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목돈을 만들 때 좀 우선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바로 예금이나 초단기 적금, 파킹 통장 이런 거 네,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파킹 통장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넣어놔만 놓기만 하면 이자가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이자 받아보셨나요, 경 씨? 네. 모르겠네요. 한 정말 몇십억씩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저 얼마 전에 52원인가 들었는데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단편적인 면은 그러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말씀드린 몇십억씩 예금을 할 게 아니라면 보통 예금 200만 원 1년 해봐야 이자 9만 원이잖아요. 1년 내내 버도.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1년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만기 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주체를 못하는 나, 뭐 살 거 없나 홈쇼핑 둘러보고 그렇죠. 네, 하이에나처럼 밤마다 홈쇼핑, 휴대폰 막 이런 거 쇼핑하시면서 지출할 생각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뭐 초단기 적금도 같은 이유입니다. 뭐 12개월 돈 모으고 적금 만기됐다고 이제 뭐 여행 가고 뭐 명품 가방 사고 절대 돈 못 모으죠. 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일단은 뭐 여기 지혜 누나가 하지 말래요. 네, 좀 네. 하지 마요. 이렇게 네.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니 오빠가 하지 말라는 건 안 네. 해야죠. 네. 가방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명품 없어도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고마워요. 네. 저희 믿고 진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파킹 통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의미 없이 이자 조금 준다고 해서 현금성 자산을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구불 예금 같은데 그냥 넣어놓으시는 분들. 요구불 예금? 네, 요구불 예금이 일반적으로 우리 급여 받거나 하는 입출금 통장 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미 없이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푼돈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축에 대한 욕구가 낮아져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은 본인의 급여 이하로만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벤트 자금 등의 갑작스러운 비용은 앞서 준비했던 각각의 이름표 통장에서 그리고 실물 통장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인터넷 통장이 아니라 네, 실물로 통장을 네. 가지고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자기가 예쁘게 적어서 목적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가급적 빨리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저희는 그냥 3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사회초년생이 5천만 원을 3년 만에 모으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계산해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급여가 비교적 높은 40대 분들보다 20대 분들이 돈 모으기에 정말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지출 볼륨이 높아져요. 뭐 자녀 있으면은 자녀들 생활비 나가죠. 뭐 부모님들 나이 노쇠하실수록 계속 생활비 보태드려야 되고 용돈 드려야 되죠. 점점 커지죠. 또 그쵸. 양도. 그래서 부모님 밑에 살 때가 가장 좋다. 제발 필사적으로 저축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네. 네, 저축하기가 가장 좋은 때다 20대는. 네. 지금 듣고 계신 20대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20대 자녀들에게 이런 경제 교육을 통해서 돈 모으는 방법, 필요성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사실 5천만 원을 3년간 모은다면 1년에 1,670만 원 정도 모으는 겁니다.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눠보면 매달 140만 원 정도 밖에는 아니고 아무튼 그 정도 돼요. 140만 원 정도 모으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름표 통장을 만들어서 40만 원 정도 됐죠. 그리고 여기 140만 원까지 더해보면 벌써 18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0대 분들 뭐 평균일 수도 있겠지만 급여 2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한 70만 원 정도가 남죠. 그럼 이걸로 이제 휴대폰 요금, 뭐 교통비, 뭐 식사비 등 뭐 생활비 같은 걸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생활비를 나는 좀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좀 아낄 수 있다. 그러면 한 20만 원, 뭐 10만 원 이 정도 남는다면 그걸로는 이제 개인연금까지 준비할 수 있다. 최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죠. 100점 만점에 200점이 되는 너무 거죠. 좋네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내가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가고 애인 선물도 기념일도 챙기고 하면서 3년 뒤엔 5천만 원을 모으게 되는 거죠. 아까 이벤트 하지 말자고. 이벤트는 1년에 한 번씩만 합시다. 네. 그리고 3년 또 3년 뒤엔 1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과정을 아무튼 30살부터 하면 36살에 1억. 뭐 24살부터 했다 그럼 30살에 1억. 뭐 20살 때부터 했다 그럼 26살에 1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와. 말씀드린 대로 추가 연금까지 일찍 준비했다 그러면 45세부터도 이제 준비해둔 개인 연금을 통해서 사망할 때까지 계속 따박따박 받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뿌듯하네요. 자, 그러면 5천을 모으는 데 있어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적금.
적금 있죠.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렇죠? 정보가 많아서 일단 첫 번째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가입하시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부 정책형 펀드인데요. 40% 정도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연봉 4, 5천 정도 되는 분들은 15% 정도 세금 내거든요.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내가 저축한 금액의 6% 정도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냥 간단하게 확정적으로 6%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가입 조건은요? 가입 조건. 아무래도 가입 가능한 나이가 있죠. 그래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능하고요. 전 안 되네요. 네,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이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연소득 3,8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입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최장 3년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뭐 금융기관이나 홈택스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소득공제 장기펀드 뭐 27가지 뭐 중에서 뭐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이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청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 달에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뒤에 5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70씩 5년이면 얼마죠? 4,200인데 그냥 5천 주는 거예요. 네, 연금리로 따져보면 9%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30년 전에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너무 좋다. 네, 4,200만 원을 내고 5년 뒤에 800만 원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고죠. 0.9%면 거의 90년대 금리라고 봐도 되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통 800만 원이면 급여로 따졌을 때 3개월 넘게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요거는 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네. 그 외에도 비과세 연금저축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강조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런 것도 반드시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네. 네.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요. 이런 상품들만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알려주시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겠어요. 네, 맞아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파이팅.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목적에 맞게 통장을 쪼개서 이름표를 달아주자. 둘째, 시드머니 3년간 계획적으로 모아보자.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